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두 이름을 마음에 조용히 얹어보면 인생을 바꾸는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밀어왔지요.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더 정돈될까? 그 물음 앞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작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주 부르는 이름이 곧 방향이 되고 반복해 떠올리는 뜻이 곧 기운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자비의 결을 따라 숨이 고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는 넉넉한 품의 약속이 우리를 감쌉니다. 옛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모이면 삶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그 단순한 이치를 우리는 바쁜 시간표 속에서 자주 잊었을 뿐입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천천히 부르면 스스로를 다그치던 내면의 목소리가 한 발 물러섭니다. 남에게 들리려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되돌아오는 소리일 때 그 울림이 오래갑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문제가 곧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서두르던 발걸음이 멈추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틈이 생기면 마음은 과장된 두려움에서 한 걸음 떨어집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방향이 바뀝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듯 한 지점을 자주 확인하면 길을 덜 잃습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그 고요한 기준점을 마련해 줍니다. 더해 말하자면 소리는 호흡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낮춥니다. 낮아진 긴장은 판단을 차분하게 만들고 차분한 판단은 관계의 마찰을 줄입니다. 그래서 한 줄의 이름이 지나갈 때 마음속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은 생각의 숨통을 틔우고 숨통이 트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그 부드러움으로 오늘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커다란 결심보다 자주 반복되는 짧은 부름이 더 오래갑니다. 전등을 한 번 환하게 켜는 일보다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조용히 불을 밝히는 일이 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름 부르기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같은 자리를 찾아 앉는 일입니다. 주머니 속 작은 나침반처럼 손에 익으면 꺼내는 동작이 빨라집니다. 출근길의 발걸음, 일과의 전환, 잠들기 전에 고요 속에서 이름을 짧게 불러보세요.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됩니다. 들숨의 뜻을 얹고 날숨에 힘을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어붙이면 방향은 흐트러져도 금세 돌아옵니다. 오늘도 이름과 함께 숨을 고르는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내가 설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덜고 선택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소박한 반복이 삶의 결을 바꿉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도 말고 한 번 더 또렷하게 불러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 알람보다 먼저 걱정이 떠오릅니다. 오늘 치러야 할 일들, 놓치면 안 될 연락, 얇아진 인내심. 그 사이로 자신을 추스르는 말 한 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는 사이에 마음은 잠시 쉬어갑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때는 사이의 생각은 급한 물살에서 나옵니다.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표입니다. 이 방향표는 우리를 어느 한 종교의 울타리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아침뿐 아니라 낮과 저녁 어디에서든 이름은 어지러운 마음을 한 점에 모으는 작은 닷지 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버스가 올 동안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짧은 사이에도 한 번 붙이면 호흡이 고르게 이어집니다. 들숨의 뜻을 얹고 날숨의 힘을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의 물결은 가장자리로 흩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산만할수록 간단한 표지가 필요합니다. 하루 3번, 아니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1번. 그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 방향을 다시 북쪽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선한 뜻에 자주 접속할 때 생기는 경향의 변화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입술이 만드는 소리의 길과 귀로 되돌아오는 울림, 배 깊은 곳에 느린 호흡이 서로 맞물릴 때 신경의 과열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급해진 마음은 속도를 늦추고 늦춘 속도 위에서 판단은 한결 또렷해집니다. 이름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라면 최소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표지판은 됩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보이면 다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읊조려도 좋고 작게 입 밖으로 내어도 괜찮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를 걸기 전에 짧은 침묵 속에서 잠들기 직전의 고요 속에서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짧은 부름 하나가 자동으로 솟구치는 걱정과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걱정에는 관세음보살, 후회에는 나무아미타불처럼 감정과 이름을 마음속에서 짝지어두면 다음 파도 앞에서 손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마음의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지고 말의 톤이 낮아지고 행동의 급함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은 반복이 방향을 만듭니다. 방향이 쌓여 하루가 바뀝니다. 그 하루가 모이면 결국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름과 함께 숨을 한번 고르며 시작해 봅니다. 특별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또렷하게 한 번 더 부르는 일, 그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왜 이런 간단한 이름 부르기가 마음을 돌리는가를 살펴봅시다. 오래전 수행자들은 소리를 다치로 삼으라 했고, 현대 심리학은 주의가 머무는 곳에 에너지가 따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생각의 광장을 좁히고 하나의 중심점에 머물게 하는 기술입니다. 잡념을 억지로 몰아내려 할수록 더 불어나지만 한 대상을 부드럽게 붙들면 다른 파문은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타인의 고통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귀가 열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내 안의 두려움을 넉넉히 품어보려는 의지가 깨어납니다. 소리는 호흡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은 신경의 긴장을 누그러뜨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판단이 안정되고 안정된 판단은 더 온화한 선택을 낳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름 부르기에는 3갈래의 효과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주의의 방향을 단순화합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중심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중심을 마련해 주어 생각의 흩어짐을 줄입니다. 둘째, 호흡과의 동조가 일어납니다. 이름의 길이와 울림에 맞추어 들숨과 날숨이 자연히 길어지는데, 이 완만한 호흡은 몸의 경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음의 말투가 바뀝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왜 이래라는 엄한 속말 대신 자비와 넉넉함의 이름을 불러붙이면 자기 대화의 색조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곧 반응의 수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앙의 표지를 넘어 습관을 바꾸는 장치가 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이 되듯 작은 선택이 모여 성격이 됩니다. 이름을 한 번 부르면 그 한 번의 선택이 쌓입니다. 그 선택은
다음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누적된 작은 기울기는 어느새 방향을 바꿉니다.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트로놈이 일정한 박을 주면 연주가 덜 흔들리듯 일정한 부름은 하루의 감정선이 크게 요동하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리는 탄식 대신 자비와 넉넉함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마음의 방향키가 바뀝니다. 바뀐 방향은 당장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지형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보다 빈도, 과장된 열정보다 꾸준한 되새김입니다. 되새김은 마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그 토양에서 새로운 반응이 자라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짧게라도 또렷하게 이름과 호흡이 맞물리는 이 단순한 동작이 마음의 균형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동네에 오래된 제과점을 지키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반죽을 일으키고 문을 열면 온종일 주문과 카드 단말음 사이를 오가야 했지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소한 말다툼도 잦았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 계산 실수를 탓하는 항해, 뒤늦게 줄을 서고 먼저 달라고 재촉하는 목소리. 예전에 그는 얼굴이 금세 굳었습니다. 말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겨울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그는 마음의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그때 가게 맞은편 절집을 드나들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힘들면 한 번만이라도 이름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숨이 덜 가쁠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종이봉투를 접을 때마다, 뜨거운 트레이를 내려놓을 때마다, 반죽을 접는 3번째, 손놀림마다 그는 짧게 속삭였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5분 타이머가 울릴 때는 들숨에 관세, 날숨에 음보살을 얹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인파를 보면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길게 당겨 숨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먼저 목소리를 낮추는 쪽이 자신이 되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상대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항의는 설명으로 바뀌고 설명은 합의로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배달이 늦어 화가 난 손님에게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며 이름을 조용히 붙였습니다. 컵을 받는 순간 손님의 어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박자만 늦추면 세상도 한 박자 늦춘다. 끓던 시럽의 불을 조금 낮추면 거품이 가라앉듯 이름은 그의 하루에서 과열을 덜어냈습니다. 점심 무렵 빵이 모두 팔려 서둘러 반죽을 일으켜야 할 때도 그는 손목의 리듬을 이름에 맞췄습니다. 리듬은 곧 마음의 메트로놈이 되었고 메트로놈은 실수를 줄였습니다. 밤이면 병원에서 돌아와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마음이 꺾였던 순간을 3줄로 적고 각 줄 아래에 이름을 한 번씩 붙였습니다. 서두름 관세음보살, 두려움 나무아미타불, 미안함 관세음보살. 그렇게 적고 나면 가슴이 조금 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이름을 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그의 낮은 목소리를 따라 말의 끝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단골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빵이 더 고요한 맛이 나요. 그는 웃었습니다. 레시피는 그대로였지만 굽는 이의 마음 온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아내는 회복했고 가게에는 단골이 늘었습니다. 그는 예전 같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돌발 상황에서도 한 호흡을 먼저 챙겼습니다. 냉장고가 갑자기 멈춘 날, 그는 급히 수리점을 부르며 속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커 보였지만 이름을 붙이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일과 놓아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빵 일부는 할인에 빨리 내보내고 일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결정은 빨랐고 감정은 가벼웠습니다. 이름이 닷처럼 배를 붙잡아 준 셈입니다. 거센 파도는 여전했지만 배는 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달라졌는지 물을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손이 먼저 멈춥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보이면 다르게 굽게 됩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지만 분주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리듬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은 다시 주변의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작은 제과점의 공기, 계산대 앞에 표정, 오븐 앞에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새벽 어둠을 가르며 문을 열 때 아주 짧게 속삭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첫 반죽을 조용히 들어올립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달라지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구조도 서서히 바뀝니다. 마음에는 고통을 느끼는 회로와 의미를 찾는 회로가 함께 있는데 전자는 즉각적이고 후자는 느립니다. 관세음보살과 나무아미타불을 이어 부르면 빠른 회로의 흥분이 가라앉고 느린 회로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선은 무엇인가? 이 짧은 물음들이 사이에 여유를 만듭니다. 여유는 판단의 온도를 낮추고 낮아진 온도는 관계의 마찰을 줄입니다. 자비와 지혜가 두 날개라면 이름 부르기는 그 날개를 동시에 펼치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타인의 마음결을 어루만지는 방향을 열어주고 나무아미타불은 넉넉한 품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둘을 함께 부를 때 균형이 잡힙니다. 어느 하나로 기울지 않게 해주는 균형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 안의 자동 반응을 잠깐 멈추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등불이 켜지면 발밑에 작은 돌도 보입니다. 작은 돌을 본 사람은 발을 세게 구르지 않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같은 손길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단 한 번의 강한 결심보다 짧고 잔잔한 되풀이가 더 멀리 갑니다. 바람개비도 세찬 바람보다 꾸준한 바람에 오래 돕니다. 이름의 되풀이가 마음의 습성 위에 새로운 결을 얹습니다. 같은 자극이 올 때마다 같은 이름을 붙이면 뇌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새로운 경로를 익혀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경로가 먼저 떠오릅니다. 자동 반응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낡은 자막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자막이 벗겨지면 화면이 선명해지듯 내 안의 설명이 바뀝니다. 스스로에 대한 말투가 달라지면 타인에게 건네는 말투도 달라집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어휘의 선택, 멈춤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바닥이 두꺼워지며 저절로 나오는 변함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두레박을 내리듯 이름을 따라 올리는 물은 매번 다릅니다. 때로는 맑고 때로는 탁하지만
올리고 나면 목이 축입니다. 축인 마음은 다시 사람을 향해 걸어갈 힘을 냅니다. 오늘도 여러 번, 아주 짧게라도 또렷하게 이름과 호흡을 맞추는 이 단순한 연습이 쌓이면 생각의 구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뀝니다. 바뀐 구조는 다시 감정을 지지하고 지지받은 감정은 더 선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작은 원이 겹겹이 퍼져나갑니다. 이제 실천의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첫째, 아침 숨 고르기입니다.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기 전 들숨 넷과 날숨 6을 3번 반복합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붙입니다. 숫자는 호흡을 붙잡는 손잡이입니다. 숨을 끝까지 밀지 말고 7팔만 비우세요.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턱을 느슨히 둡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생각하고 표시만 하세요. 곧바로 이름과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는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길게 놓습니다. 밤새 쌓인 근심이 나갈 길을 찾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2분만 더 이어도 좋습니다. 침대 옆 조용한 자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합니다. 정해진 자리가 습관을 돕습니다. 둘째, 마음의 울림표 적기입니다. 하루에 3번, 마음이 흔들린 순간을 짧게 적습니다. 메모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한 줄에는 시점, 한 줄에는 느낌, 마지막 줄에는 내가 붙인 이름을 씁니다. 오전 회의 전 긴장 관세음보살, 계약 전화 후 두려움 나무아미타불, 그 옆에 바뀐 행동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속도 늦춤, 숨세기, 오래 쓰려 하지 마세요. 빠르게, 그러나 또렷하게. 저녁에는 3줄만 훑어봅니다. 반복되는 유발 요인을 3가지로 묶어둡니다. 분주함, 두려움, 미안함처럼 간단히. 다음 날 같은 파도가 올 때 손이 먼저 기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벼운 점검을 합니다. 가장 잘 붙은 이름 하나와 어려웠던 하나를 표시해 둡니다. 작은 점검이 다음 주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셋째, 멈춤 신호 만들기입니다. 다툴 기미가 보이면 혀끝으로 앞니를 천천히 누릅니다. 그동안 속으로 이름을 한번 붙입니다. 이 동작은 2초면 충분합니다. 자동 반응을 끊어주는 안전핀입니다. 멈춤 뒤에는 질문을 짧게 던지세요. 지금 필요한 선은 무엇인가? 내 말의 세기는 적절한가? 이 장면에서 놓아도 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나 고르고 겉말로 확인합니다. 말의 세기를 한 단계 낮춥니다. 속도, 톤, 힘을 각각 한 칸씩 줄입니다. 가능하면 의자를 깊게 앉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몸의 안정이 마음의 수위를 낮춥니다. 갈등이 지나간 뒤에는 30초 회복 루틴을 더합니다. 눈을 감고 이름을 3번 붙이고 마지막에 감사 한 줄을 속으로 올립니다. 회복이 있어야 다음 시도가 가능합니다. 마음의 훈련은 기교가 아니라 반복의 온도입니다. 뜨겁지 않게, 그러나 식지 않게.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건너뛰는 날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바로 이어가면 됩니다. 보상하려고 2배로 하려 들지 마세요. 꾸준함이 힘입니다. 이름은 그 온도를 일정하게 데웁니다. 꾸준히 하면 마음의 바닥이 두꺼워집니다. 바닥이 두꺼우면 작은 충격에서도 쉽게 금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주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름을 붙이고 숨을 고르는 이 시간만은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관계와 말에서의 실천을 덧붙여 봅니다.
첫째, 대화 전에 숨표를 넣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 초인종이 울릴 때, 답장 보내기 직전 2초만 멈춥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느슨히 두고 들숨에 관세, 날숨에 음보살을 얹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듣는 태도를, 나무아미타불은 품는 태도를 불러옵니다. 듣는 사람은 덜 방어적이고 품는 사람은 덜 공격적입니다. 손이 먼저 멈추면 혀끝도 부드러워집니다. 지금은 듣기부터 나는 빨리 말하려는구나 같은 짧은 속말을 덧붙이면 숨표의 효과가 커집니다. 둘째, 대화 중에는 세 마디 규칙을 씁니다. 설명은 세 마디 안에, 요구는 세 단어 안에, 감정은 한 문장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했습니다. 길어지려 할 때 이름을 한 번 덧붙여 문장을 닫습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뜻은 또렷해집니다. 지적은 제안으로, 비난은 관찰로 바꿉니다. 사실 느낌 요청의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셋째, 갈등 뒤 회복 루틴을 정합니다. 화해가 어려운 날에는 당장 해결보다 회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름을 3번,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다음 날 아침에 마지막 1번. 시간을 나누어 부르면 감정의 잔흔이 가라앉을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에 짧은 기준문을 더합니다. 관계는 승리보다 중요. 말은 다정할수록 강하다. 문자나 메신저에는 3줄만 씁니다. 사실 1줄, 미안함 1줄, 다음 제안 1줄. 역치가 낮은 날엔 응급 루틴을 씁니다. 자리를 벗어나 물 1컵, 이름 1번, 3걸음 걷기. 회복이 있어야 다음 시도가 가능합니다. 생활 루틴에서도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걷기의 염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 관, 디딜 때 세, 다음 발에 그리고 보살. 4박자로 숨을 맞추면 마음이 발걸음과 나란히 갑니다.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보폭을 넓히려 애쓰지 말고 발바닥 감각을 또렷이 느껴보세요. 어지럽다면 템포를 더 완만하게. 길모퉁이, 신호등, 계단처럼 반복되는 지점을 기억표로 삼으면 이어가기 쉽습니다. 둘째, 일상의 물과 함께합니다. 손을 씻을 때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를 문지르는 동안 내 음절을 한 바퀴 돌립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 한 장마다 1번. 샤워기의 물소리에 들숨과 날숨을 맞추며 이름을 부릅니다. 물은 머문 때를 씻어내고 이름은 남길 뜻을 붙잡아줍니다. 셋째,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적습니다. 사람 하나, 몸 하나, 시간 하나를 골라 짧게 씁니다. 그 아래에 나무아미타불을 1줄 붙이고 내일의 작은 선행 1가지를 적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쓰레기 1봉지 더. 피곤한 날에는 입으로만 3가지 감사를 조용히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관계와 말, 그리고 생활의 뼈대 위에 이름을 얹으면 하루의 마찰이 줄고 회복의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서로를 떠받칩니다. 3가지씩, 그러나 꾸준하게. 방향은 그렇게 유지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 이름을 가슴에 얹을 때 달라지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다루는 손의 온도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이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도 있겠지요. 그럴수록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쪽으로 기울어 보세요. 이름은 무너진 다리 위에 놓는 임시 발판과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유한 호흡이 생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선택은 다시 당신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데려갑니다. 그 부드러움이 결국 당신과 곁사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정도로 충분할까 하는 의심에 잡아당겨지지만 이름을 붙이는 짧은 순간마다 작은 성공의 기억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은 다음 순간의 선택을 돕고 그렇게 이어진 선택이 하루를 바꿉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방법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과 함께한 호흡, 그것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길목에 섭니다. 걱정이 앞서면 관세음보살, 후회가 밀려오면 나무아미타불. 이 두 이름을 번갈아 붙이면 마음의 속도가 절묘하게 조절됩니다. 너무 빠르면 다치고 너무 느리면 멈춥니다. 이름은 속도를 맞추는 손잡이입니다. 불완전한 하루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호흡을 맞추고 작은 일을 하나 바로잡는 것으로 하루를 닫아봅시다. 오늘의 친절 하나, 오늘의 배움 하나, 오늘의 놓아주기 하나. 셋을 가만히 떠올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한 번 더 얹습니다. 내일의 내가 고맙다고 말할 작은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 아주 짧은 의도를 덧붙여도 좋습니다. 내일은 먼저 웃는 사람 되기, 불필요한 설명 줄이기, 한 사람만 더 살피기. 크지 않은 문장 한 줄이 다음 날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이름을 붙이면 그것 또한 연습이 됩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새벽을 부르는 것은 해가 아니라 우리의 반복입니다. 반복은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마음을 눌러도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두 번을 돕습니다. 완벽주의가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모두 지켜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름의 길은 다릅니다. 70번 하지 못했어도 한 번 한 것이 씨앗입니다. 잊어버린 날이 있어도 잊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이름을 한 번 붙이면 이미 길 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요할 땐 멈추고 멈춘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보세요. 멈춤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균형을 찾은 마음은 다시 사람 곁으로 걸어갑니다. 그 걸음은 작아도 방향이 올바르면 멀리 갑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당신의 하루에 이 이름이 조용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조용히 밝히면 곁사람의 속도도 조금 낮아집니다. 가족의 식탁, 동료와의 회의, 이웃과의 인사에서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의 끝을 부드럽게 닫을 힘이 생기고 서두르던 손이 잠깐 멈출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바뀐 공기는 또 다른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니까요. 다음 갈림길에서 다시 이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의 몸과 마음이 기억할 단서를 하나 남겨둡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한 줄, 현관의 작은 쪽지, 잠자리의 조용한 속삭임. 방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함은 오래갑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더 정돈될까? 방향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름이 곧 방향이 되고 자주 떠올리는 뜻이 곧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단 한 가지를 꾸준히 지켜보세요. 이름과 숨, 그리고 오늘의 작은 친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같은 이름을 마음에 얹고 숨을 고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서로의 등을 지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둡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